이 브리핑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총동원 그리고 긴밀한 협조. 총동원과 긴밀한 협조가 언제 필요했을까요? 바로 사고 발생 당시입니다. 이 사고 발생 당시에 촬영한 동영상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사회부 권준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권준기 기자. 자, 일단 오늘 공개되는 지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만 네. 지금 저희들 뒤에 나오는 이 화면 이게 어떤 화면인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네, 해주시죠. 사고 났던 16일 당시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배가 바로 해경 123정입니다. 예. 여기에 타고 있던 한 이 대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던 화면이다 이렇게 조금 전에 밝혔었고요. 예. 네. 이 화면을 그런데 갖고 있다가 언론에 배포된 사진이 넉 장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스틸 화면 넉 장을 앞서 공개가 됐었고요. 예. 그런데 언론에서 이게 스틸 화면이 아니라 동영상도 갖고 있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니까 갖고 있는데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니까 오늘에서야 전격적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경 측은 이 개인 대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화면일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에 합동수사본부에서 요구를 해서 이 화면을 가져가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개를 못했던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공개됐던 스틸 화면 4장 그러니까 이 정지된 사진 넉 장은 어떻게 공개가 됐고 이거는 왜 공개가 안 됐는지 설명이 있어야 잠깐만요.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른바 이제 스틸 사진이라고 하는 정지 화면 영상은 이 휴대전화로 찍은 거의 일부분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금 뒤에 화면도 나왔지만 이 살구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내리는 장면, 예. 이 찰나의 순간이 처음에는 뭐 선장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도 네. 있었지만 이 사진을 포함해서 기관부 선원이 무전기를 갖고 있는 장면 여러 가지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진 넉 장이 알고 봤더니 해경 대원이 찍은 동영상의 일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합수부에서 구조 영상을 뒤늦게 확보해서 공개가 늦었다. 이 부분도 지금 약간 해명이 좀 석연치 않고요. 석연치 않네요. 예, 그 합수부에서 이 화면을 가져간 시점이 언젠지. 예. 왜냐하면 이 스틸 화면이 공개된 건 훨씬 더 전이었습니다. 전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해명이 맞으려면 이 스틸 화면 공개 이전에 가져갔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네. 어제 여러 언론에서 사실은 사고 당시 동영상이 있었다는 보도를 했고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오늘 공개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동영상 화면 지금부터 다시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별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요. 처음 도착했을 때, 해경이 사고 해역에 도착했을 때 화면입니다. 화면 함께 네. 보시죠. 네. 지금 시간이 바로 9시 28분입니다. 이때 사고 해역으로 출동하는 123정 배 위에서 찍은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네.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알고 도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고 해역에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9시 28분에서 33분. 네. 자. 지금 뭐 안개 때문에 흐립니다만 파도가 높거나 그러진 않네요. 네, 이때 파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고요. 그리고 네. 화면에 보이는 화면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약간 보이는 저 배가 상선이고요. 예. 네. 가운데 부분에 이제 하얀색. 가라앉고 있는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네,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한 30분 정도 됐을 때였는데 완전히 기운 상태는 아니었고요. 45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45도밖에 기울지 않았어요. 지금. 가까이서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때만 해도 선실 3층 이상은 이미 수면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 3층 가판부터는 밖으로 수면 위에 있는 상태였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상황은요.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23정이 어느 쪽으로 화면을 비추냐면 이 3층 객실 쪽으로 화면을 비추게 됩니다. 이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화면에 보이는 상황과 안 보이는 상황이 있는데 예. 네. 이때 당시에 3층 중앙부에서 약간 선미 쪽 방향에서 누군가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이때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관부 선원들이었습니다. 예. 기관부 선원들이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9시 30분쯤에 이미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고무보트가 이 방향으로 출동을 합니다. 예. 그리고 왜 선미 쪽으로 갔냐 했더니 그쪽에 기관부에서 수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갔군요. 지금 간 위치가 바로 3층 객실에서 그러니까 이 3층 가판 쪽에서 기관부 선원들이 빨리 와달라 이렇게 수신호를 보낸 거죠. 예. 그리고 이미 헬기가 이때 떠 있었고요. 30분 도착했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해경 선박 173호가 함정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35분이었는데 이때는 이미 헬기가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선원 승객들이 눈 밖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네. 수신호를 보내는 3층으로 먼저 가서 태웠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고무보트에 타고 있었던 해경 대원이 2명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기관부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아니라 선원들부터 태어나왔던 거죠. 예, 해경이 지금 공개한 영상입니다. 예, 자, 근데 요거는 좀 시간대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게 35분부터 43분 상황이고요. 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무보트가 이 35분부터 약 한 43분까지 세 차례 출동합니다. 네. 세 차례 출동하고 세 번째 출동하는 화면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해경대원 1명이 5층 가판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구명보트 저기 뗏목으로 갔어요, 지금 한 분이. 네네. 그래서 저렇게 손으로 핀 뽑으려고 하는데 안 뽑히고 결국 발로 차서 내려보내는 장면이 있고요. 네. 그 와중에 왼쪽에서는 지금 선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탈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타실 문이 지금 열린 상태고요. 예. 이 문을 통해서 선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람이 바로 이준섭 선장입니다. 한쪽에서는 구명벌을 지금 열심히 내리려고 하고 있고 선장은 팬티 바람으로 속옷만 입은 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준섭 선장이 담배를 피러 잠깐 조타실을 비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속옷바람으로 나올 정도였다면 조타실에 아예 없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예. 근처에 있는 그 침실에 있다가 급히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 부분이고요. 네. 해경 1, 2, 3정이 조타실 쪽에 배를 대고 이 선원들을 속속 빠져나오는 선원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때 이 화면에 보면요, 지금 나온 선원도 여자 선원이었고 이미 배 위에는 여자 항해사로 보이는 이 선원도 타 있었습니다. 그 3등 항해사요. 네. 그리고 지금 배 뒤쪽으로는 보이면 이미 뛰어내리면요. 예. 지금만 뛰어내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해경대원들이 도착해서 왜 이렇게 안에 있던 승객들한테 빨리 빠져나오라 하는 만약에 그 여객선 내에 방송 장비가 고장 났더라면 아니면 빨리 큰 목소리로 내지는 확성기를 통해서라도 빨리 승객들한테 가판으로 나오라는 얘기만 했어도 저렇게 구명조끼를 입고 밖으로 뛰어내리기만 했어도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네. 이거는 이제 해경배로 이제 옮겨 타는 장면이었고요. 자, 지금 상황 보면 헬기도 떠 있고요. 주변에 해역에 배도 많이 와 있습니다. 방송으로 왜 그 중국 어선들 불법 조업할 때 방송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확성기로 밖에서 사람들 빨리 바깥으로 나와라. 방송만 했어도 괜찮고요. 네. 자, 진입은 못했다 하더라도 진입은 배가 어떻게 될지 진입을 먼저 했어야죠. 근데 이미 해경대원이 5층 가판으로 올라갈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네. 그렇다면은 3층, 4층 과연 당연히 들어갈 수 여객선 있겠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화면은요. 이미 10시가 지난 시간입니다. 10시 6분서부터 촬영된 화면인데 4층 선수 쪽에 유리창을 깨고 이쪽에 있던 승객들을 빼내고 있는 화면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실 이미 이 선수 쪽에 있던 승객들은 이 창문을 통해서는 2명이 빠져나오고요. 예. 그리고 지금 구명 튜브를 던지게 되는데 이 라이프링이라고 부르는 이 구명 튜브를 통해서 승객 2명을 더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거는요. 왜 계단이나 가판 쪽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기관사들이나 선장이 나왔던 쪽, 이 조타실 쪽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승객들이 있는 그 객실에서. 그렇죠. 그러면 왜 그 정상적인 출입문 쪽으로 나오는 분들은 왜 별로 안 보이고요? 승객들이 대부분 다 유리창을 깨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승객들이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뭔가에 가로막혀서 나오지 못한 상황인지 아니면 문을 누가 바깥에서 걸어 잠궈 놨든지 뭐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려 해도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승객들이 들었던 안내 방송이 28분까지도 9시 28분까지도 객실 안이 더 안전하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결국에는 35분에 기관부 선원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상황 그리고 게다가 35분 같으면 진도 VTS하고 교신이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부터
이미 선원들은 밖으로 탈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선내 방송은 승객들에게 객실 안이 더 안전하다라고 방송을 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선원들이 탈출하는 시점에도 승객들은 유리창 안에 선실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네. 자, 추동 대처가 참 아쉬운 부분인데. 자, 오늘 나온 얘기 또 한 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총동원하겠다, 긴밀한 협조하겠다. 지금 보는 이 순간이 총동원할 때고 긴밀한 협조를 할 때였습니다. 오늘 선박 180척 떠 있고 항공기 40여 대 있으면 뭐합니까? 바로 이때 더 투입을 했어야 되죠. 자, 몇 가지 문제점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구조정 도착했죠. 도착했는데 왜 진입을 안 했을까? 방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기서 화면상으로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안 했다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까요. 방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됐을 거고. 그리고 안에 있던 그 선원들 외에는 승객들이 저희들 화면으로는 정상적인 출입구로 나오는 분들은 몇 분 안 되고 유리창을 깨고 나온다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출입구로는 왜 사람들이 나오지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되고요. 주변에 있는 선박들 왜 좀 더 가까이 진입 못했는지 선박들 어선도 잔뜩 있었고요. 옆에 해경배들 잔뜩 있었습니다. 왜 좀 더 가까이 접근 안 했는지 이런 상황이 안에 사람이 300여 명, 400여 명이 타고 있다라는 사실을 과연 해경본부는 이 상황에 알고 있었는지 몰랐겠죠. 왜냐? 정확한 탑승 인원이 475명, 476명이라는 거는 이틀 뒤에 알았습니다. 승선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겠죠. 이런 상황,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너무 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진도 BTS 교신 당시에 승객이 정확하게 이 교신을 했던 선원마저도 정확한 인원을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승객 수가 400명, 450명 이런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400명, 500명이다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네. 이만큼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다는 거는 교신을 통해서 이미 전달이 됐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처음 출동했을 당시에 123정 한 척이 갔을 때는 이미 예. 약간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예. 그것도 그렇지만 현장에 도착해서 왜 적극적으로 안에 있던 승객들을 빼낼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이 예. 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안에 있는 승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에 있는 게 안전하다 해서 있었습니다. 있어 봤더니 계속 지금 배가 기울고 있고 뭔가 위협한 상황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해경이 도착을 해서 확성기나 사이렌을 울리면서 빨리 밖으로 나오십시오 했으면 네. 아무리 선장이 자기만 도망가려고 했다 하더라도 승객들이 그 소리를 들었으면 바깥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저희도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과연 확성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어선들 내쫓을 때 하는 이 방송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통해서 승객들한테 빨리 나오십시오, 갑판으로 나오십시오 이랬으면 네. 충분히 밖으로 빼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게 없었는지. 자, 그 부분과요. 그 부분이 이제 가정인데, 네. 저희들이 가정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을 들었다고 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들 지금 현장 화면을 봤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통로를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바깥에 출입문으로 나오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리창을 통해서 빠져나오거든요. 유리창을 통해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유리창을 깨고라도 나올 만큼 안에 있는 승객들도 이제는 이 배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왜 정상적인 출입문으로는 못 나왔냐는 거죠. 자, 그곳에 진입을 누군가 했는데 진입을 못했다든가 바깥으로 나오려 했는데 못 나온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그 선수 쪽에서 유리창을 깨고 나왔을 시점은 언제였냐면 10시가 이미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0시 예. 6분쯤이었고요.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10시 45분쯤 보면 그 여객선의 3층 갑판, 4층 갑판에 있던 일부 승객들은 거기서 나옵니다. 네. 거기서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시점이 언제였냐면 9시 40분 무렵, 그렇죠. 9시 40분에서 50분 사이 이 무렵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때 당시에 과연 어떤 구호 조치가 있었는지가 첫 번째 밝혀야 될 점이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거죠. 유리창을 깨고 빼내던 시점은 이미 10시를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리고 앞서 그 세월호에 올라탄 해경이 그 선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타실에서 객실까지 거리가 불과 한 7, 8m 정도라고 하잖아요. 뭐 한 1분 정도면 그렇죠.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가서 좀 얘기를 했었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부분도 가정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5층 조타실에서 이미 그 객실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근데 그
이 해경 대원이 있던 5층에는 사실 객실이 많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는 4층이에요. 4층. 현장에 도착해서 4층 객실 부분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내지는 이 5층 조타실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갔더라면 훨씬 더 많은 승객들에게 전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있다가 11시쯤에 이 123정 정장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당시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고 저희가 궁금해하는 과연 이 해경 그 경비정에서 방송을 했는지 빨리 탈출하십시오. 내지는 이 당시에 조타실을 장악해서 이 배 여객선의 안내 방송이라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등등 네. 아마 이때 당시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일단 화면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이준석 선장이 탈출하는 화면 계속 보고 계신데요. 예, 네, 참 지금- 저 사람이 선장이랍니다. 네. 자, 탈출하는 선장 옆에서 홀로 지금 해경 한 분이 구명정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아까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분이 이형래 목포 해양경찰서 경사라고 합니다. 네. 네. 자, 그 당시 구조 당시 상황, 이경사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준비한 준비가 내용이 되는 있는데요. 대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명벌이 2개씩 해가지고 와이어로 묶여져 있습니다. 손으로 핀을 뽑다가 한꺼번에 안 빠졌습니다. 제 자세도 좀 불안했고 힘을 온전히 가할 수가 없었거든요. 경사가 져서. 그래서 구두 뒷국으로 쳐내가지고 핀을 뺀 다음에 와이어가 제거되면서 해수상으로 투하를 돼가지고 갑판에 올라가 보니까 경사가 많이 지어서 맨몸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승객들이 그 안쪽에서 나오는데 그 미끄러져갖고 내려오면서 난간에 부딪혀가지고 다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되게 위험했고요. 조타실 아래쪽에 유리창 안에서 구조 요청하는 신호를 받답니다. 사람들이 안에서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봉구 연장을 가지고 차례로 시도를 했는데 안 깨졌어요. 그 유리창을 깨는 도중에 급박한 상황이어가지고 우리 직원 한 분이 팔을 다쳤어요. 구조된 승객 중에 한 분이 네. 그 망치를 들고 도와줘가지고 깨뜨린 겁니다. 안에 있던 승객 6, 7명 정도를 구출해낸 겁니다. 470명이나 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80명이나 숫자는 너무도 작고요. 선박 밖으로만 나와 있었어도 거의 많은 인원을 더 구할 수 있었을 건데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저한테 조금만 시간이 더 주어졌더라면 더 많은 인명을 구하고 싶었었던. 네. 구명벌이 일단 그 구명 뗏목이 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해경이 좀 더 바깥으로 나오라는 상황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으면은 승객들이 바깥으로 나왔으면은 더 구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제일 안타깝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해경 123정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3층, 4층 선실은 물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물 아래 가라앉은 상태가 아니고요. 네. 35분, 그러니까 9시 35분쯤부터 한 50분까지는 이 3층, 4층 객실이 많은 승객들이 있었던 3층, 4층 객실이 물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라도 이 객실 안이 아니라 갑판 위로 나왔더라면 많은 승객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화면이고요. 예. 그리고 해경 선박 같은 경우도 해경 123정 같은 경우도 처음 도착해서 수신호를 보냈던 이 3층 기관부 선원들에게 갔고 그리고 세 차례 고무보트를 보낸 이후에 갔던 데가 바로 조금 전에 이준석 선장이 빠져나왔던 5층 이 조타실 앞에 배를 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원들 먼저 이 123정 경비함을 탔던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 그때 당시라도 승객들은 어디에 있냐, 이 승객들을 빨리 구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이 조타실이 아니라 이 승객들이 있던 그렇죠. 객실부터 먼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그렇죠. 나오고 선박에 있습니다. 도착한 해경은 승객들 다 어디 있습니까를 제일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거고 빠져나오는 아무리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선원이라면 지금 승객들이 어디에 있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십시오. 왜 불이 나도 안에 사람 있어요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 아닙니까? 배가 지금 침몰하는데 안에 승객이 있어요를 제일 먼저 얘기하지 왜 그 얘기가
의사소통이 안 됐냐는 거죠. 그리고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이는 각도에서도 이 4층 객실에서 뛰어내리는 승객이 한 명씩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안에는 승객들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3층, 4층 객실에 있던 승객들을 너무 많은 승객들을 남겨놓고 지금 이런 구조 작업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네. 배가 저 정도 기울면은 배 윗부분이나 해상 쪽에 그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질서정연한 모습이어서 좀 더 그게 마음이 아프고 근데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 영상에서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에 지금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 잠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좌측 이게 배가 좌연으로 기울면서 침몰을 했는데 네. 좌측 객실부터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좌측 객실에 있던 승객들 가운데 왼쪽으로 뛰어내리지 않고 물이 안 들어오는 오른쪽 객실로 이동을 했던 것 같다라는 얘기가 며칠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왜냐하면 승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해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물이 없는 네. 쪽으로 가는 그렇죠. 게 기본이죠. 게다가 객실 안이 안전하다는 안내 방송까지 들은 상황에서 승객들이甲판으로 나와서 뛰어내릴 생각하지 않고 물이 안 차는 지금 그래도 덜 다른 차고 객실로. 있는 중앙객실로 그리고 우연객실 쪽으로 이동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럴 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우연 쪽 객실로 지금 많은 승객들이 이동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때 당시에 여객선 내의 안내 방송 내지는 밖에서 어떤 그 해경 경비정에서라도 빨리 갑판으로 나오라는 이 안내가 있었다면 네, 아쉬운 자 화면을 좀 세워주시죠. 세워주시고 정지 화면으로 보시고요.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는 저 순간에 지금 이 상황인데요. 배가 갑판 위에 아무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잠시 뒤에 그 사람들은 빠져나옵니다. 그것도 선원들만 빠져나오죠. 승객들은 유리창 깨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까 권준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이 방송을 가족들이 볼까봐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배 안의 상황과 배 밖의 상황은 너무도 다릅니다. 근데 하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배 안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는 거죠. 승객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안에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게 지금 가장 유추가 되는 첫 번째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유리창을 깨고 나올 정도로 승객들이 다급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판 쪽으로 나오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제가 아까 문을 혹시 잠궜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가로막혀서 나오지 못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2시간 제일 중요한 시점에 대한 이 상황의 사진이기 때문에요. 배는 45도로 기울었습니다. 몇 도인지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90도는 아닙니다. 사람 나오면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빠져나온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90도로 기울어졌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한 바탕에 자신들만 빠져나온 겁니다. 자, 왜 거짓말인지 들어보시죠. 녹취 구성 저희들이 준비한 거 있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뒤 취재진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면서 자막으로 보여주시죠. 자, 세월호 선장들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배 방향 돌리실 때 어디에 계셨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선원들한테 퇴선 명령 내리셨는데 그 승객들한테는 왜 퇴선 명령 안 내리셨죠? 대통령 내렸습니다. 퇴선 명령 내리셨어요? 예. 승객들한테도 내리셨어요? 예. 근데 방송은 선실에 있으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 당시는 구조선이 아직 도착이 안 해서 그랬던 겁니다. 구조선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요. 예, 당시. 그리고선 선장님 먼저 내리셨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혐의 인정하시나요?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무리를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인정 못하시고 좀 억울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시죠? 아닙니다. 억울하신 건 없으세요? 네, 자, 근데 그 퇴선 명령 내리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실 내에 있으라는 게 계속 나왔는데 그건 잘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구조선이 도착하기 전입니다. 구조선 도착하기 전이라서. 예. 그리고 기울기가 상당히 많이 기울었는데도 그런가요? 자, 이준석 선장의 거짓말이 지금 나옵니다. 구조선이 도착하기 전에만 있으라고 했고 구조선이 도착하고 나서는 퇴선 명령을 내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구조선 도착하고요. 배가 침몰할 때까지 1시간 정도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 나온 화면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미 그 진도 VTS 교신 내용을 봐도요. 이미 9시 20분 때부터 주변의 상선들, 어선들이 도와주겠다, 승객들 나오면 도와주겠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선장은 이때 당시에 주변에 도와줄 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미 30분 무렵에는 해경 선박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승객들이 뛰어내리면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준석 선장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준석 선장이 마지막 부분에서 승객들이 뛰어내리면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네.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물론 조류가 빨랐겠지만 뛰어내린 승객들을 보면 뭐 아주 급하게 지금 떠내려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때 당시에 뛰어내렸으면 주변에 있던 해경 선박이라든지 상선이 도울 수 있을 정도의 조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선장의 거짓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고 당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사회부 권준기 기자였습니다.